항산화제. 이름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곧바로 젊음을 되찾아주는 마법 같은 신약을 떠올리실 겁니다. 서울과 부산 곳곳의 약국에는 항산화 성분이 담긴 제품들이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오래 젊게,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이 제품들을 마치 사탕처럼 사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호성 의사입니다. 오늘은 특히 50대, 60대, 그리고 70대에 접어드신 분들께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절대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94년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가 전 세계 의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연구진은 약 2만 9천 명의 남성 흡연자를 추적 관찰하면서 절반에게 강력한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을 복용하게 했습니다. 기대했던 결과는 폐암 위험 감소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타카로틴을 복용한 그룹의 폐암 발생률은 18% 더 높았고 전체 사망률은 8%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인들은 여전히 매년 수조 원을 항산화 성분이 든 건강기능식품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작동 원리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호성 의사가 과학적 근거부터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까지 모든 진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제기, 활성산소, 적인가 도구인가? 먼저 활성산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무섭게 느껴지지만 사실 활성산소는 매 순간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숨을 쉴 때, 밥을 먹을 때, 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할 때, 활성산소는 신진대사의 자연스러운 부산물로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숯불에 고등어를 굽는다고 할 때 연기가 피어오르고 생선 기름이 숯 위로 떨어지고 불꽃이 치솟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렬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산화 반응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도 활성산소는 이와 비슷하게 작동하지만 세포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몸의 세포 하나는 하루에 약 1만 번에서 10만 번에 이르는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단순히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면역체계의 필수적인 도구이기도 합니다. 세균이 침입하면 백혈구는 바로 이 활성산소를 이용해 세균을 제거합니다. 2007년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실험쥐에서 특정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능력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 그 쥐들은 감염에 3배 더 취약해졌습니다. 문제는 활성산소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균형입니다. 너무 많으면 세포가 손상되고 너무 적으면 면역체계가 약해집니다. 과학적 설명, 몸이 가진 자연 방어 시스템. 이야기는 여기서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 몸에는 이미 매우 정교한 방어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의 생존이 20세기에 들어서야 발명된 건강기능식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몸에는 3가지 자연방어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아제, 카탈라아제,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아제와 같은 효소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세포가 이 분자들을 스스로 생산합니다. 이 효소들은 밤낮 없이 작동하며 여러분이 삼키는 어떤 알약보다도 훨씬 빠르게 활성산소를 무력화합니다.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아제 분자 하나는 매 초당 약 100만 개의 활성산소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층은 DNA 복구 단백질입니다. 활성산소가 DNA를 손상시키면 이 단백질들이 유지보수 기술자처럼 끊임없이 순찰하며 손상된 부분을 복구합니다. 세 번째 층, 그리고 오직 세 번째 층에 해당하는 것이 비로소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식품유래 항산화제입니다. 이것은 예비 방어층이지 주된 방어선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우리 몸 안에 내장된 자연 방어 시스템은 어떤 알약보다도 수십억 배 더 강력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위험, 많이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 많은 한국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항산화제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더 많이 사도록 유도하는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몸속에 항산화제를 과도하게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의 자연 방어 시스템이 서서히 꺼집니다.
2014년 학술지 셀 메타볼리즘에 발표된 연구에서 쥐에게 비타민 E와 N-아세틸시스테인을 고용량으로 투여했을 때 쥐의 몸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글루타티온의 양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몸이 외부에서 이미 충분한 항산화제가 들어오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스스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탁기가 생기고 나면 손빨래는 절대 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몸이 게을러집니다. 문제는 알약에서 나온 항산화제는 혈액 속에 단 몇 시간밖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몸의 자연 시스템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내내 작동합니다. 종일 돌아가는 시스템을 꺼버리고 몇 시간밖에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한다면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고용량에서는 일부 항산화제가 방향을 바꿔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물질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즉, 제거하기로 되어 있던 바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C를 하루 약 1000mg 이상 섭취하면 철분과 반응에 알려진 것 중 가장 해로운 활성산소 중 하나인 하이드록실 라디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연구에서 비타민 E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는 사람의 뇌출혈 위험이 약 22% 더 높다는 결과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진짜 식품과 알약, 왜 이렇게 다를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알약 형태의 항산화제가 좋지 않다면 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질병 위험이 낮은 것일까요? 그 답은 맥락과 흡수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현미밥 한 공기에 마늘을 넣고 볶은 시금치 나물과 고등어 조림 한 접시를 드신다고 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비타민 C나 E만 섭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그리고 과학이 아직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수백 가지의 다른 화합물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오케스트라처럼 서로 협력합니다. 식이섬유는 흡수 속도를 늦춰 비타민 C가 30분 만에 급격히 치솟는 대신 몇 시간에 걸쳐 서서히 방출되도록 합니다. 진짜 식품에서 나온 비타민 C는 같은 용량의 합성 비타민 C에 비해 세포 내에서 흡수되고 유지되는 효율이 약 35% 더 높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식품 속 플라보노이드가 비타민 C가 너무 빨리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천연식품 속 많은 폴리페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항산화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신호 전달 분자처럼 작동하며 여러분의 유전자의 보호 효소 생산을 늘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적포도나 자두, 사과 같은 과일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은 활성산소를 직접 흡수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 아닙니다. 대신 NRF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고 그 단백질이 몸속 수백 개의 방어 유전자를 떱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마법입니다. 진짜 식품은 여러분의 몸을 훈련시키는 코치입니다. 알약은 그저 빌린 갑옷일 뿐입니다. 50대 이상 한국인을 위한 일상식품과 생활습관. 방금 나눈 과학적 원칙을 바탕으로 이호성 의사가 50대에서 70대 한국인들에게 친숙하고 구체적인 식품과 습관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미밥 또는 보리와 기장을 섞은 혼합 잡곡밥입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 가정에서는 여전히 흰쌀밥에 익숙하십니다. 현미밥이나 혼합 잡곡밥으로 바꾸면 식이섬유를 공급할 뿐 아니라 천연 폴리페놀 화합물도 풍부하게 보충해 혈당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나물과 무침류입니다. 시금치 된장 무침, 마늘 볶음 채소, 참기름에 무친 콩나물 같은 반찬들은 훌륭한 천연 항산화제 공급원입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며 매일 요리에서 공업용 정제유를 대체하기에 적합합니다. 세 번째는 고등어, 정어리 등 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 알약에 대한 걱정 대신 고등어 조림이나 생선구이를 일주일에 최소 2번에서 3번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식습관이며 과학적으로도 심혈관 건강에 좋다는 것이 입증된 습관입니다. 네 번째는 두부와 콩 발효식품입니다. 된장, 청국장, 두부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식품으로 이 항산화 성분은 폐경 이후 여성에게 특히 좋고 중장년 남성의 심혈관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른 아침 산책과 가벼운 운동 습관입니다. 이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30분 걷기나 주말 등산처럼 적당한 신체 활동은 몸이 내인성 항산화 효소를 스스로 생산하도록 자극합니다. 이것이 몸의 자연 방어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어떤 알약보다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언제 먹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호성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이 전혀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충이 합리적인 특정 상황이 있지만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식단이 실제로 매우 불량할 때입니다. 배달 음식이나 짜고 가공된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고 건강 문제나 생활 여건으로 인해 채소와 생선을 거의 드시지 못한다면 보충제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일 뿐입니다. 식단을 바로잡는 것이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의사가 지시하는 특정 질환 상태입니다. 노인성 황반변성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C, 비타민 E, 아연, 루테인을 포함한 AREDS의 공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화기 수술 후 영양 흡수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의학적 지시에 따른 보충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질병 치료이지 건강 트렌드가 아닙니다. 세 번째 경우, 이미 채소, 생선, 두부, 통곡물이 풍부한 식사를 잘 하고 계신다면 항산화 건강기능식품을 추가로 복용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코크란 리뷰의 대규모 분석은 78건의 임상시험과 약 30만 명에 가까운 참가자를 분석한 결과 항산화 건강기능식품이 전체 사망률을 낮추지 못했으며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 같은 일부는 오히려 사망률을 높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노화는 항산화제보다 훨씬 큰 문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노화는 알약 하나로 멈출 수 있는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만성염증, DNA 손상, 텔로미어 단축,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세포 노화 등 수많은 과정들이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며 진행됩니다. 항산화제는 그 복잡한 그림의 아주 작은 한 구석만을 다룰 뿐입니다. 마치 무너지는 집을 구하려고 현관문만 다시 페인트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한국 제주도, 그리고 한국 농촌의 건강한 고령자들처럼 아시아와 세계 각지에서 장수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연구들은 하나같이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천연식품을 먹고 매일 몸을 움직이고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합니다. 그것이 진짜 공식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빠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호성 의사의 마지막 조언. 그렇다면 항산화제는 사기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자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 왔다는 것입니다. 항산화제는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노화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건강하지 않은 생활 방식을 보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식품에서 얻어지고 균형 잡힌 식단 안에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큰 퍼즐의 유용한 한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 몸이 어떤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강력한 자기보호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불필요한 알약으로 그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드십시오. 몸이 쉴 수 있게 하십시오. 매일 꾸준히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몸이 원래 하도록 만들어진 일을 할 수 있게 비켜서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오래 건강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플라스틱 병 속의 주황색 알약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지금 항산화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차이를 느끼셨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이호성 의사입니다.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평생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투자입니다.